세무회계 교재 법인세 교재는 143페이지고요. 10번 단원별 기출문제 01번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멸시된 유형자산은 사업연도 종료 현재 시가를 장부가액에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여기는 이제 유형자산이라 나오는데 세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사업용 고정자산, 그지? 사업용 고정자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체진으로 인한 폐강에 의한 평가 손실은 결산 조정입니다. 장부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고, 두 번째, 시설 개체,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장애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에 속하는 사업용의 송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1,000원을 공제한다는 얘기는 비만가액으로 남겨두라는 얘기인데, 우리 폐기 얘기해 본 적 있었죠? 우리 그 수업 받던 학생이 의자 부러뜨린 거. 그러면 그 의자를 부러뜨렸으면 사용 안 하니까 밖으로 빼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장부가액하고, 그지? 장부가액하고 시가와의 차이를 평가원에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원에서 잡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의자 같은 것도 지금 새가 달려 있으니까 처분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분하기 전까지 비만가액 얼마를 1,000원을 남겨둬라 이런 뜻이에요. 시설계정 기술학군에서 2번도 맞는 얘기고,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감액할 수 있고, 재고자산은 파손부패 등으로 지금 1번, 2번, 3번 다 이제 결산 조정입니다. 장부에 비용 계상해야지만 송금 인정이 되는. 4번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 손실을 평가에 속하는 사업용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4번이 틀렸는데 4번이 틀렸는데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평가는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만 입금에 산입할 수 있고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데요. 감액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보험업법인의 고정자산 평가증은 입금 산입인데 고정자산 평가감은 송금 산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2번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에 관한 내용 중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유행의 경과로 인해서 가치 하락이 발생한 재고자산. 1번 틀렸는데 재고자산은 어떤 경우만? 파손, 부패로 인한 평가 손실만. 저가법 평가에 의한 평가 손실하고 재고자산은 파손 부패로 인한 평가 손실만 송금으로 인정할 수 있고 1번 틀렸고요.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화재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시된 것,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평가 손실을 계상해서 송금에 산입할 수 있고 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해요. 특수관계자와 거래는 그지? 고가 매입한 경우도 시가가 취득가액, 저가 양도한 경우도 시가가 양도가액, 그지? 이게 뭐 맞는 얘기고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의 충당과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의 충당과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단기금융자산의 취득부대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3번 틀렸는데 이 단기금융자산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뭘 생각하면 돼? 단기 매매증권 생각하면 돼. 근데 기업회계도 보면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재비용은 무슨 비용이라고 우리가 수수료? 비용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3번 틀렸고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결국은 시가를 취득원가로 본다는 얘기예요. 시가를 취득원가로 본다. 결과적으로 시가를 취득원가로 본다. 이런 뜻이고 다음 페이지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유가증권 및 부동산 제외 평가 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신고한 평가 방법과 다른 방법을 재고인 평가에서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평가 방법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신고한 평가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했다. 이걸 우리가 무슨 변경? 이미 변경이라 합니다. 이미 변경한 경우는 둘 중에 큰 금액을 세법상 평가액으로 해요. 그치? 당초에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하고 그 다음에 무신고 시 평가 방법.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은 무슨 법? 선입선출법. 그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2번.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 금액과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세법상 평가액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 답은 2번이고요. 4번 답은 2번. 자, 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특수관계 없는 자래요.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의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옳은 걸 물어봤구나. 정상가액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의제기부금으로 봐요. 의제기부금. 의제기부금으로 보고 자산의 정상가액은 시가의 130%, 플러스 마이너스 30%는 허용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입하면 30%를 플러스한 130%, 싸게 파는 경우는 30%를 뺀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봅니다. 타인으로부터 저가로 구입한 자산, 유가증권 제외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2번도 틀렸죠? 취득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요. 취득원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또는 뭐 매입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타인으로 저가로 매입한 자산인 경우에 유가증권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유가증권만 취득했을 때는 시가의 취득원가를 하죠. 그치? 그때는 저가 매입한 경우에 물품 수입 시 발생한 연지급 수입이자 연지급 수입이자는 여러분들 할부 취득으로 생각하면 되죠. 어? 연지급의 의미는 늦추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물건을 수입해서 나중에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이자까지 고려해서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연지급 수입이자는 항상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3번도 틀렸어요. 연지급 수입이자를 이자 비용 계산했으면 취득원가에 안 들어가고 취득원가에 포함했으면 취득원가에 들어가고 그래. 4번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는 그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 차익에 상당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4번이 맞는 거고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는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가를 취득원가로 본다.
3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여기 해설에 나와 있네요. 해설에. 연지급 수입이자는 취득부 대비용을 보여 취득가액에 포함되되 취득가액과 구분해서 지급이자로 계상했다면, 그러니까 이자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취득원가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